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제가 이제 벨리 플랫폼에 3기 펠로우분들이 입장하시고 나서 내부에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새로운 훈련 과정이랑 대회 준비하다 보니 한동안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3월 부로 월가즈 시즌3를 마감하면서 여러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한동안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2023년에 월가즈 시즌2를 진행하고 나서 가장 반성했던 부분은 제가 태생이 기관의 옵션 트레이더로 시작해서 매크로와 퀀트 펀더멘탈 분석을 사후적으로 추가해온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시즌2에서 시황 이야기를 하고 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시청자분들의 실제 투자 방식과 온라인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의 경우 상반기에는 달러 정기예금만 들고 있다가 7월부터 코스피 풋옵션을 매수해서 시장이 폭락할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시즌2를 보았으면 그런 하락 수익 기회를 따라하기도 애매하고 괜히 상반기 상승장에서만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쇼카제라고 욕도 먹고 그랬었는데 유튜버로서도 온라인이 안 되었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벨리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분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분석대회도 열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혼자 쇼치고 옵션 매매하고 하는 것은 지양하고 월가즈 시즌3는 저희가 벨리 플랫폼에서 공부하고 추구하는 스타일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벨리에서 시황 칼럼에 제 포지션을 계속 공개하면서 운용을 했는데 이제 탑다운 의사결정은 제가 쓰는 시황 칼럼 기준으로 진행하고 개별 종목 선정은 벨리 참가자분들이 올리시는 이 기업 분석 대회 글들을 기준으로 운용했습니다. 그 결과 성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운용을 시작해서 이제 곧 9개월 정도 되는데 9개월 동안 원화 기준 50%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동기간에 S&P 500은 원화 기준 9.93%, 나스닥은 원화 기준 5.88% 수익률이었습니다. 동시에 리스크 측면에서 최대 낙폭 MDD의 경우에 저희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11.81%, S&P 500이 마이너스 10.24%, 나스닥 마이너스 15.03%였기 때문에 리스크가 대단히 높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리스크 대비 성과로 따지면 S&P가 0.81, 나스닥이 0.45, 저희 포트폴리오가 2.5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즌3 동안 제 시황 칼럼이 성과 측면에서는 꽤 좋았고 벨리를 구독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결과에는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었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스타트업을 설립해서 임직원 40명까지 확장한 이유가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벨리를 함께 운영하는 좋은 동료들이 절대 조인하지 않았었겠죠. 저희가 구상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은 진지하게 공부하시길 원하는 투자자분들을 모집해서 표준화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크로와 기업 분석 측면의 대회를 운영해서 집단지성에서 오는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지난 3년간 열심히 플랫폼도 개발하고 이렇게 달려왔죠. 그리고 지금은 그 성과가 기업 분석 대회와 개별 주식 선정 쪽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탑다운 매크로 쪽의 대회도 론칭해서 탑다운 의사결정은 매크로 대회를 통해서 또 바텀업 종목 선정은 기업 분석 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창출되는 성과를 참가자분들에게 다시 대회 상금으로 공유하는 그런 집단지성의 생태계를 잘 꽃피우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코어 집단이 될 벨리 펠로 참가자분들의 커뮤니티가 이제 잘 형성이 되었고 지난달부터 모집한 마지막 기수인 3기도 목표한 정원이 지나서 이제 3월 31일까지만 가입을 받고 기수제를 폐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지성의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먼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세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분은 사람별로 정적으로 고정되었다기보다는 똑같은 개인 투자자라도 본인의 생애 주기와 시간적 여유 등에 따라 계속 그룹이 변하는 그런 가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상위 5%의 A그룹의 경우 실제로 열심히 투자 공부하고 직접 분석과 리서치를 하면서 조가 수익을 추구하는 그룹이고요. 그 다음 15% 정도의 B그룹은 본인의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AC그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룹이고 80%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C그룹,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본업도 바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분석해서 투자한다거나 할 여유와 역량은 없는 그룹입니다. 추후 설명을 위해 더 나눠보자면 이 C그룹 안에서 그래도 확률적 사고를 가지고 건전한 마인드를 가진 채 주말에 몇 시간 정도는 진지하게 공부해보자는 그룹을 C그룹으로 아예 그런 개념도 없이 공부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그룹을 D그룹으로 칭하겠습니다. 차라리 패시브하게 지수 추종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는 보통 이 80%를 차지하는 C, D 그룹을 타겟팅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도 그것이 더 나은 것이 현실인데요. 문제는 패시브 지수 추종 전략이야말로 정말로 내공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춰진 투자 고수여야지 시장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5년 3월 24일자로
S&P 500 지수가 한 달 이상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CD 그룹은 마음이 괴롭고 유튜브를 전전하다 손절하거나 잘못 레버리지를 늘려서 손실을 입거나 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전략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 투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철학이 잡혀있는 AB그룹이죠.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생태계 커뮤니티를 만들 것인가?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저 주식 공부하길 원하는 분들을 모아서 공부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임직원이 벨리 플랫폼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결국 저희와 벨리 펠로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뭐 사야 돼? 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잘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단순하고 부정확하고 불안정한 솔루션은 리딩방이죠. 리딩방은 1차적으로는 리딩해주는 개인의 역량에 많이 좌우될 뿐더러 2차적으로는 리딩을 받는 개인의 감정이나 신뢰 상태에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역사상 최고 펀드 매니저 중 하나였던 피터 린치도 은퇴 후 본인 고객들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절반은 벌고 절반은 잃었다고 하죠. 피터 린치가 잘할 때 유입되어서 못할 때 펀드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모델은 결국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 ABCD 그룹으로 표현하면 리딩방은 한 명의 A그룹에게 다수의 D그룹이 의존하는 형태죠. 이보다 조금 더 강건하고 건전한 구조를 만들려면 첫 번째로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A그룹이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 이 D그룹도 주말 정도는 공부해서 최소한의 회계 용어 정도는 아는 이 C그룹으로 올라오는 게 필요하겠죠. 실제로 글로벌 주식 커뮤니티 중에 가장 잘 활성화되어 있는 시킹 알파의 모델이 이 구조입니다. 시킹 알파에서는 15,000명의 전문 기고자 집단, 그러니까 다수의 A그룹이 월 5,000개의 분석글을 기고하고 그 분석글들을 CD그룹이 월 이용료를 내고 소비합니다. 그런데 시킹 알파 구조의 문제는 CD그룹 입장에서 분석글을 읽어본다고 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지금 계속 들고 가야 하나 아니면 팔아야 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 엔비디아 목표가가 200이라고 주장하는 매수 추천글과 엔비디아 목표가가 80이라 주장하는 매도 추천글을 읽어보았을 때 이 전문가도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저 전문가도 맞는 말 하는 것 같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시킹 알파도 기고자가 15,000명까지 늘어나면서 전혀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죠. 이래서는 CD그룹의 입장에서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는 제대로 된 집단지성을 꽃피우기 위해 진지하게 공부해서 건전하게 투자에 임하실 월가지 구독자분들 수천 명을 벨리 펠로우로 모집을 해왔고요. 지난 수년간 서서히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월 3,000개 블로그 글이 생산된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뭐 사야 돼? 라는 질문에 답을 구할 것인가? 이에 대해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대회를 활성화시키면서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밸류에이션 챌린지라는 기업 분석 대회의 경우 중요한 화두는 표준화입니다. 이 시킹 알파나 애널리스트 레포트나 세간의 여러 기업 분석들은 저자에 따라 스타일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고 투자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독자 입장에서 매수 레포트도 매도 레포트도 잘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반면 벨리 펠로 분들은 이렇게 표준화된 가치 투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표준화된 항목들로 짜여진 분석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벨리에 마련되어 있는 표준화된 가치평가 기능들을 활용해서 가치평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다른 분석글들을 읽을 때 이런 표준화된 항목에 따라서 서로 어떤 부분에서 주장이 다른지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생깁니다. 지금은 항목만 표준화되어 있고 이런 기능들은 스크린샷으로 첨부가 되지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가치평가 기능들 연동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엔비디아가 각각 $80, $200라 주장하는 두 분석글이 있으면 어떤 가정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할인율이 달라서인지 매출 성장성 가정을 서로 다르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비교하고 또 본인의 벨리 터미널의 그런 가치평가 결과를 로딩해서 내가 직접 가정값들을 만져보면서 적정 목표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관련해서도 유저 간의 표준화된 항목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종목을 분석해서 제출한 A그룹 외에 이 작품을 소비하는 C그룹도 이런 평가를 잘하고 우승작을 잘 맞히면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전문 심사위원과 비슷하게 심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심사력 스탯이 정해지는데요. 이 가중치 시스템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제출과 평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C그룹 입장에서는 어떤 글들이 퀄리티가 좋고 어떤 글들이 퀄리티가 낮은지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전 시킹 알파나 다른 웹상의 소스에서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석글들의 홍수 속에서 노이즈가 많은데 이런 문제가 이 생태계에서는 일정 수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순환 속에서 집단지성 데이터가 쌓이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통계를 분석하고 알파를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회 참가하시는 펠로분들께 이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요약하면 이러한 표준화를 통해
A그룹은 종목 공부도 하면서 상금도 탈 수 있고 C그룹은 그래서 무슨 종목 사면 될까에 대한 의문을 근거에 기반해 해소하고 종국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집단지성을 통해 운용도 해서 운용 수익의 일부를 대장학금으로 꾸준히 돌려드리는 생태계를 꽃피우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본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연구에 참여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프라이버시 옵션을 만들어서 켜고 끌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구상해 나가는 양대 대회 중 하나의 축이고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크로에 대한 예측 대회인데 밸류에이션 챌린지에 비해서 조금 더 시의성 있고 빠른 템포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현안들에 대해 집단지성으로 예측한 대회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많은 것들은 밸리 펠로 분들의 경제적 해자를 위해 저희가 전부 특허로 출원하고 있는데 이 매크로 대회는 그 프로세스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 해리스 트럼프 대선 때 미디어에서 폴리마켓을 많이 참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폴리마켓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무엇을 매매할지와 연관성이 높은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리 참가자 간에 시장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을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모의 투자 형식으로 예측을 주고받고 또 그런 집단지성이 모여서 펠로우들의 고유한 엣지가 될 수 있도록 고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회도 이제 하반기에 론칭 됐을 때 종국적인 목표는 밸리 펠로 참가자분들 중에서 정말 현업 레벨 지식을 가지고 분석도 직접 하시는 A그룹 분들은 본인 공부도 되고 초과 수익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많은 장학금을 수시로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본업이 바빠서 주말에 몇 시간 정도 강의 듣고 칼럼 한두 개 읽을 여유 정도 되는 C그룹 분들은 타인이 해둔 양질의 리서치를 평가해서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 쪽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정말 가성비 좋게 투자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면서 그 집단지성에서 가치를 창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률적 우위를 확보한 노력과 동시에 펠로분들의 절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들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투자자라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분석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투자라는 게 양자역학도 아니고 누구나 노력하면 더 진중한 투자 방식을 이해하고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력이죠. 그리고 개인의 90%가 손실을 보는 이유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분석이 부족해서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동일하게 저는 감정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공부, 아무리 좋은 분석,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다 해도 절제 우위가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는 솔루션들도 준비되고 있고요. 아마 몇 년 전에 뇌과학 관련해서 제가 올린 영상 기억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사무실 사진인데 자체적으로 뇌파나 심박수 등 측정하는 하드웨어도 이렇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양산을 시작할 거고요. 이제 매매하는 도중의 집중도, 스트레스, 감정 상태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스스로 투자 성향이나 인지 편향에 대한 메타인지, 또 주식 중독이나 손실로 인한 고통 관련한 문제 등 절제 우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GPT 기반한 AI 엔진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게 3년 동안 차근차근 4가지 프로젝트들을 병행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참가자분들에게 효용을 가져다 드리려고 저희 40명 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밸리 3기 펠로우를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코어 집단은 형성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기수제 모집을 폐지하고 저는 한동안은 펠로우분들의 투자 실력을 향상하는 것, 또 2가지 대회 잘 론칭하고 리뉴얼해서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집단지성으로 펠로 커뮤니티 내에서 해소하고 확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집단지성의 생태계를 꽃피우는 것, 그리고 사업적으로 글로벌로 확장하는 것, 이 3가지에 올인할 예정이라서 유튜브 시즌3는 아쉽지만 여기서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펠로 3기 모집 마감일 정해지면 꼭 알려달라고 문의 주신 구독자분들이 꽤 돼서 정확히 3월 31일까지는 3기 모집을 오픈해 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고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 삶에 임하는 저희 밸리 펠로 커뮤니티에 속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프로그램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커뮤니티를 평생의 자산으로 삼을 만하다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이러한 커뮤니티를 구성했던 것이 벌써 6년 전 2019년 초의 겨울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선정한 밸리라는 단어는 밸류에이션 앨리,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모이는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비전에 함께 해주신 수천 명의 월가지 구독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시즌3를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도 부족했던 시황일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저는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시즌4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